1970년대 중반 부산에 수용시설이 하나 들어섭니다. 거리를 떠돌던 불황인들을 수용하려고 만든 형제복지원입니다. 실상은 복지원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불법 감금, 성폭력까지 만연했습니다. 12년 동안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원생 수만 513명이나 됩니다. 1980년 2월 겨울방학을 맞아 오빠 집에 놀러간 9살의 박순희 양.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오빠가 부산진역을 뒤지는 사이 순희 양은 복지원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수경 두 분이 와가지고 꼬마야 너 왜 거기 앉아있냐고 그래서 오빠 기다린다고 했더니 오빠 자기들이 오면 데려다 줄 테니까 받쳐서 14살의 최승우 군도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하굣길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인데 왜 내를 잡아가냐 막 거기에서 울고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서 아까 잡힌 이런 것들은 곡괭이 봤다. 곡괭이 그걸 갖다 그걸 때리면 곡괭이 자루 곡괭이 자루를 쇠덩어리를 빼고 이 자루만 가지고 곡괭이 자루로 네. 엉덩이를 때리고 한 대 맞고 막 덩들이 맞고 때려보면 그냥 쫙 뻗어보지. 애들도 그렇게 때리는 거죠. 10살 내가 애들 내가 직접 맞았는데 뭐. 부산역에서 잡혀가거든. 부산역이 내리자마자 바로 잡아갔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기차에 내리자마자 바로 잡아갔다. 그렇죠. 그 소대장이라는 사람들이 애들을 갖다가 특히 아동소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었어요. 그냥 그런 경우는 이제 애들이 그렇게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반항하고 그러든지 소대장한테 지켜버리면은 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 소대 내에서는 완전히 이제 뭐 이게 되는 거를 왕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경찰에 끌려온 사람들은 1986년에만 전체 수용자의 83% 정도. 대부분 집 주소까지 있는데도 마구잡이로 복지원에 끌고 간 이유는 뭘까? (1980년대)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이나 고아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것으로 드러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최근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과거 문서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복지원 내부 상황을 알고도 덮으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 꽤 많습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과거 문서들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최근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 파악을 해서 단속 보호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리에게 자필로 지시한 서신입니다. 이후 각 지자체들이 거리에 떠도는 불황자, 취객, 가출 학생들을 잡아들이며 복지원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강제 노역이 횡행했지만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문서들은 부산시와 관할구청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수사가 윗선의 지시로 가로막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 삼천교육대와 함께 이른바 인권유린의 쌍두마차로 불렸던 형제복지원의 참상은 500명이 넘는 사람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것도 좌절됐죠. 복지원장 박인근 씨의 개인 횡령 그리고 건축법 위반 혐의 등만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폭행과 성폭행, 살인 등이 벌어졌다는 증언과 정황을 두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관이었던 이상복 씨는 내사 초기부터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야, 울산지검에서 박인근을 수사할 수 있겠나? 이러더라고 형사가. 부산시장 하던 박영수 시장하고 호영호장 사인된. 당시 전두환 씨의 비서실장이던 전직 부산시장 박영수 씨와 가까웠다는 겁니다. 박 전 실장은 전두환 씨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서울시장과 88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을 거친 정권 실세였습니다. 1970년 당시 11살이었던 아이는 부산 서면의 집 근처에서 놀다가 혼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는
나는 부모님이 있고 5남매 장남이라고 반복해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소녀는 악몽보다 더 참혹한 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 피해자 김희곤 씨의 증언입니다. 제2의 삼천교육대로 불린 이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가 주도해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일종의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황인으로 낙인 찍어 복지원에 가두고 폭행과 노역, 성폭행, 살인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이었죠. 1987년 복지원의 참상이 외부에 알려지고 수사 결과 12년간 밝혀진 사망자 수만 551명. 사망자 중 일부 시신은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범인 복지원 원장이 받은 형량은 횡령죄로 고작 2년 6개월. 불법 감금과 폭행, 살인에 대한 건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재판이었죠. 31년이 지난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근 진상규명이 필요한 우선조사 대상 명단에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두 번째로 올라갔거든요.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히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빚어진 게 아닙니다. 국가 법령에 따라 시설이 운영됐고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국가가 감독을 하는 가운데 빚어진 일이니까 간단히 말하면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이번만큼은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합니다. 특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동안 누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가해자와 책임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또 당연한 거고요. 그래야 억울하게 피해를 본 형제복지원 희생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어떤 권력도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게 될 겁니다. 뉴스점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흘리고 사죄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많은 세월을 증언하면서 검찰의 과오를 질책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마주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자신들을 외면했던 검찰의 수장과 마주한 피해자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30여 년 한많은 세월은 울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학교 가고 싶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차 안에서 구타, 감금, 폭행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생각만 하면 할수록 막 치가 떨리지만 우리는 이제 군인도 아닌데 군대식으로 1수대, 2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대원을 부르고 예. 얼마나 많이 맞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단체로 기합을 주시고 예. 전두환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 유린을 묵인했던 검찰을 겨냥해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였더라면 지난 30년 동안에 여기 살아있는 수많은 생존자들의 피와 땀이 이렇게까지는 깊지 않았으리라고 감히 생각하게 됩니다. 문 총장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부부 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과만이 아닌 국회에 계류 중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검찰도 더욱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기찻길 옆에 근원에서 기찻길 맞아
자기 아들을요? 긴급 속보입니다. 전 에스테 교수 김경호 씨가 교수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의 집을 찾아가 석공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편지하고 주소 있다. 안 잡히면 우리 어머니한테 좀 전해주라.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이 책들은 서울대에서 권장도서로 추천도 했습니다. 이 책들이 불온서적이면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하는데도 불온단체라 이 얘기입니까? 넌 누구야?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이름이 장수현이라고. 독사를 죽이고 조직을 통째로 먹었답니다. 어떻게 내 돈을 누가 갚을래?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예? 대마하려고 대학 간다. 내 5천원만 받을게. 됐지? 뭐 봅시다. 자, 3천원만 받아. 왜 이걸? 제시가 영어 쪽가 되잖아요.